32개국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기준이냐? 연간 국민소득이 옛날에는 100불 미만, 연간 개인소득이 100불 미만, 요새는 이제 달러값이 떨어지고 세계가 전부 다 인플레이션이 되어가지고 200불 미만 국가를 지적을 해가지고 32개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민 중에서 인구 중에서 41%가 그 최빈국 국가에 살고 있다. 최빈국 국가의 기준이 200불인데 하루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이하, 옛날 같으면 1,000원 이하, 100불 기준일 때는 1,000원 이하인데 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처럼 이제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약 한 10년 전 2001년 5월 26일에 AU 아프리칸 유니온이라 해가지고 EU처럼 유럽연합처럼 아프리카 연합이라는 걸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단일 통화, 단일 시장, 정치적으로 단일 이회 뭐 이런 걸 갖다 구성해 나가자 하는 이상적인 건데 이걸 기해가지고 아프리카 스스로가 자구책을 강구하자. 그 외부의 지원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 후진국에 지원을 하면은 현금으로 주는 수가 있어요. 또 현금을 달라고도 그러고 혹은 또 공장을 지어달라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원조를 하다가 보면은 중구난방이 돼요. 받는 사람이 수용할 태세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정자가 그 원조장을 받으면 다 인바이 포개트 해가지고 부패돼가지고 밑에 내려가지 않는다. 이게. 발전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선진국들도 우리 세과 시대를 맞이해가 지구촌의 한 마을인데 같이 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마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미개발 지역이고 부존 조항이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를 이제 각자가 이해경영을 갖고 거기 개발하면은 자원 확보 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개발해 나가자. 조직적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서 이걸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발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최근에 이제 한 몫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위 선진국들이 종래 해보니까 이게 뭐 원조라는 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란 말이에요. 모래의 물붓기예요. 도저히 돼 나가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다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선진국이라든지 원조해주는 국제기구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걸 갖다가 지원해 나가는 게 그런 이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소위 그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 해가지고 1015년까지 앞으로 이제 5년 이후죠. 500억 불 규모로 자금을 해가지고 같이 모아가지고 아프리카를 조직적으로 우리가 원조를 해나가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말했듯이 한편 이제 아프리카도 수용 태세를 갖추어 나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우리는 맨날 얻어먹기만 할 수 있느냐? 우리도 좀 더 각성해가지고 자구 노력을 하자. 첫째는 정치 분야에 이 부정부패를 없애야 되겠다. 소위 그 굿 가버넌스를 해가지고 선정을 베풀자. 민주적으로 하자. 과거에는 뭐 정부 일방적으로 좀 해나갔는데 그런 걸 다 없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개발 계획도 세우고 아프리카 전체를 방어하면서 이렇게 하자. 그런 이제 인원을 해가지고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그 전 시간에 설명했듯이 질병, 열대 질병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불안,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장기 집권을 한다든지 이런 폐단 때문에 아프리카 스스로가 지금 망해 나갔는데 지금 우리가 좀 더 자구 노력을 기해가지고 선진국이 도와주는 걸 이제 유용하게 쓰자. 이런 운동이
확대해 나가고 이제 각성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현 정권이 들어서 난 이후에 자원 개발이다, 자원 확보라는 그런 이제 정신 하에서 아프리카를 어떻게 하면은 접근해 나가느냐, 아프리카를 지원해주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전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 이걸 쭉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사실 아프리카는 만만치 않은 그런 지역이다. 첫째는 과거에 여태까지 300년 동안 식민지 종주국 노릇을 하던 유럽 열강들이 전통적으로 그 나라의 그 사회의 시장을 갖다 유통구조를 좀 확보를 하고 있고, 부존 자원만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먼저 가서 개발을 하고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 우라늄이 들어있다, 석유가 나온다, 이런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에게 한국에 가가지고 좀 알기 달라, 정보를 달라 해봤자 우리는 모른다고 딱 잡아 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곁들여서 중국과 일본이 새로운 경쟁자로 나섰습니다.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에 90억이라는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2배에 가깝습니다. 일본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우리나라의 6배를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 큰 그 세력들, 지원 세력에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우리는 나름대로의 발판을 닦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란 말이에요. 과거에 제가 있을 때 아프리카에 한때 북한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경쟁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유엔에서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거기 우리가 진출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진출을 했어요. 한때는 우리 공간이 30여 개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에 공간을 세웠다 하면 우리를 따라서 나와서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다가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소련이 무너지고 북방여관의 동구에 우리가 공간을 개최해 나갈 때 예산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니까 아프리카 별 볼일 없는 그런 데서는 다 사람을 빼고 공간을 빼가지고 동유럽에 공간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최근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5, 6년 전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에 30여 개 우리 대사